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바빌론 한가운데 사막의 열기 위로 계단식 정원이 솟아있고 그 위로 포도덩굴과 야자수가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장면. 왕이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 산을 통째로 흉내내 만들었다는 낭만적인 이야기. 그런데요, 결말부터 말씀드리면 그 정원은 우리가 배운 그 바빌론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한 건 고대 바빌론 사람들이 남긴 기록 속에 그 위대한 정원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벽, 신전, 왕궁, 운하, 전쟁, 세금까지 꼼꼼하게 남긴 문명인데 하늘에 매달린 숲 같은 불가사의는 조용히 빠져 있는 거죠. 마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 정작 그 도시의 일기장에는 단 한 줄도 제대로 남지 않은 것처럼요. 그럼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실제로 존재했을까?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대판 환상이었을까? 혹은 더 놀랍게도 정원은 있었지만 우리가 완전히 엉뚱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폐허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아름다워서 의심스러운 한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사막 위의 숲,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진 정원. 자, 이제 시간을 되감아 보겠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가장 향기롭고 가장 수상한 미스터리. 바빌론의 공중정원, 그 진실의 문을 열어보죠. 배경과 맥락. 기원전 331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메소포타미아의 거대한 도시 바빌론에 들어옵니다.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남쪽 유프라테스강을 끼고 번성했던 그 도시 말이죠. 바빌론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설의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6세기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이곳을 제국의 심장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는 기원전 605년부터 562년까지 통치했고 이슈타르문, 거대한 성벽, 마르두크 신전, 지구라트 에테메난키 같은 건축물로 바빌론을 거의 신화의 무대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따라가려는 이야기는 그 화려한 벽돌의 도시 한가운데 있었다는 정원입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 계단식 테라스 위로 나무와 꽃이 자라고 꼭대기까지 물이 끌어올려져 사막 한복판에서 산처럼 푸른 풍경이 펼쳐졌다는 장소죠. 전승에 따르면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메디아 출신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미티스는 지금의 이란 북서부 산악지대에서 자란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바빌론의 평평하고 건조한 풍경이 낯설었겠죠. 그래서 왕은 고향의 산과 숲을 그리워하는 왕비를 위해 인공산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단순한 사랑의 선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국의 힘을 보여주는 정치적 무대였을까요? 네부카드네자르에게 건축은 취미가 아니라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왕이 거대한 벽을 세우고 신전을 복원하고 강물을 다스린다는 건 곧 나는 신들이 인정한 질서의 관리자다라는 선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정원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건 왕비를 위한 정원이면서 동시에 바빌론이 자연마저 복종시킬 수 있다는 상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막의 도시가 산을 만들고 낮은 강물에서 높은 테라스로 물을 끌어올린다. 이건 기술이자 선전인 거죠.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정작 바빌론 내부의 기록, 특히 네부카드네자르가 남긴 수많은 점토판과 왕실 비문에는 이 정원 이야기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슈타르문도 말하고 성벽도 말하고 신전도 말하는 왕이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라 불릴 만큼 놀라운 정원은 침묵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기원전 5세기에 바빌론을 언급한 헤로도토스도 이 정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중정원의 묘사는 대체로 후대 그리스 로마 작가들, 예를 들어 디오도로스 시켈로스, 스트라본, 킨투스 쿠르티우스 루푸스 같은 인물들의 기록을 통해 전해집니다. 직접 본 기록이라기보다는 전해들은 세계의 경이로움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무대는 바빌론이 아니라 북쪽의 니네베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모술 근처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도시죠. 여기에는 기원전 704년부터 681년까지 통치한 아시리아 왕 센나케리브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궁전을 비할 데 없는 궁전이라고 불렀고 니네베의 거대한 정원과 수로, 운하, 석조 수로교를 만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기원전 690년 무렵 조성된 예르완 수로교는 산지의 물을 도시까지 끌어오는 대규모 공학 프로젝트였어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왕은 물이 부족한 도시로 산에 물을 끌어오고 궁전 옆에는 이국의 나무들이 자랍니다. 높은 구조물, 계단식 정원, 먼 곳에서 끌어온 물. 어딘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아시리아학자 스테파니 달리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바빌론의 공중정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니네베의 왕궁 정원이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 이런 혼동이 생겼을까요? 고대 세계에서 바빌론이라는 이름은 때로 특정 도시만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거대한 문명권을 가리키는 식으로 쓰이기도 했거든요. 또 니네베가 기원전 612년에 무너진 뒤 후대의 기억 속에서 아시리아의 업적과 바빌로니아의 명성이 뒤섞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정원은 사라진 게 아니라 이름표가 잘못 붙은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결국 공중정원의 진실은 단순히 있었다, 없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빌론에 실제 정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니네베의 정원이 후대의 바빌론의 이야기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 왕궁 정원의 기억이 하나의 완벽한 전설로 압축되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불가사의로 남겼느냐입니다. 그들에게 공중정원은 꽃과 나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지배하고 평지 위에 산을 세우고 인간의 손으로 자연의 결핍을 뒤집는 상상력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정원은 폐허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돌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상 속에서 계속 자라난 인공의 숲이 된 겁니다.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을 찾으러 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정원이 아니라 침묵이었거든요. 고대 7대 불가사의라면 왕이 자랑하고 신전 기록에 남고 점토판 어딘가에 내가 이런 위대한 정원을 만들었다 라는 문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바빌론의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성벽도, 궁전도, 신전도 길게 자랑합니다. 벽돌 하나하나에 자기 이름을 새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정원은 없습니다. 여기서 긴장이 생깁니다. 혹시 우리가 2000년 넘게 존재하지도 않은 정원을 상상해 온 걸까요? 더 이상한 건 헤로도토스입니다. 그는 바빌론의 성벽과 도시 규모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공중정원은 언급하지 않거든요. 만약 눈앞에 산처럼 솟은 계단식 정원이 있고 그 위로 물이 흘러내리고 야자수와 석류나무가 공중에 떠 있는 듯 보였다면 이런 걸 그냥 지나쳤을까요?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여기서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잠깐만, 그럼 이야기의 출처는 어디야? 첫 번째 에피소드는 19세기 말로 갑니다. 독일의 고고학자 로베르트 콜데바이가
바빌론 유적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는 왕궁 근처에서 두꺼운 벽, 아치형 지하 공간, 그리고 물을 끌어올릴 수 있었을 법한 우물 구조를 발견해요. 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드디어 찾은 건가? 돌과 벽돌 사이에서 전설이 현실로 튀어나오는 순간처럼 보였던 거죠. 콜데바이는 이곳이 바로 공중정원의 기초였을지 모른다고 봅니다. 청중의 숨이 살짝 멎는 장면입니다. 사막 아래에 정원의 뼈대가 잠들어 있었다니요. 그런데 여기서 목소리를 조금 올려야겠습니다. 문제는 그 구조가 정원이라기엔 너무 이상했다는 겁니다. 위치도 애매하고 물을 끌어올렸다는 증거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그 공간이 저장고였을 가능성, 혹은 왕궁의 다른 시설이었을 가능성이 더 진지하게 검토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았다. 고 외치려는 순간 증거가 다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거죠. 두 번째 에피소드는 더 멀리 바빌론이 아니라 북쪽의 니네베로 향합니다. 여기서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남긴 기록에는 자신이 만든 거대한 궁전 정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멀리서 물을 끌어오고 산을 닮은 인공경관을 만들고 여러 지역에 식물을 심었다고 자랑하거든요. 게다가 니네베 근처에는 실제로 물을 운반하던 거대한 수로와 석조 구조물 흔적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공학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왕이 만든 인공낙원, 물을 들어 올리고 흐르게 만드는 기술, 그리고 도시 위에 세워진 산 같은 정원.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혹시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사실 니네베의 공중정원이었을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제국과 도시를 뒤섞어 기억했고, 시간이 지나며 이름이 바뀌어 전해졌을 가능성 말입니다. 바빌론은 너무나 유명한 이름이었거든요. 거대한 도시, 이국적인 부, 동방의 신비. 이야기꾼에게 바빌론이라는 이름은 이미 무대 장치였던 겁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조금 더 인간적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네부카드네자르는 산악지대 출신의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 정원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녀가 고향의 푸른 산을 그리워했기 때문에요.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왜 이 전설을 사랑했을까요? 아마 그 안에 아주 오래된 감정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낯선 도시로 온 한 사람의 그리움, 그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자연을 다시 만들어 주려는 마음. 제국의 권력과 인간의 외로움이 한 장면에 포개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공중정원의 진실은 단순히 있었다, 혹은 없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빌론에 있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네부카드네자르의 정원이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니네베에는 그 전설과 놀랍도록 닮은 왕의 정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장소는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완전히 거짓이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전설은 허공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실제 기술과 실제 욕망, 실제 풍경의 기억을 품고 있었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결국 공중정원은 사라진 정원이라기보다 잘못된 주소를 가진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매혹적입니다. 우리가 찾던 건 바빌론의 폐허 속한 지점이 아니라 인간이 불가능해 보이는 자연을 도시 위에 올려놓고 싶어 했던 순간 바로 그 욕망의 흔적이었던 거죠. 클라이맥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반전입니다. 공중정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엉뚱한 도시를 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바빌론을 아무리 파도 정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2세는 자기 업적을 정말 집요하게 남긴 왕이거든요. 성벽을 세웠다,
신전을 고쳤다, 궁전을 지었다, 도시를 빛나게 했다. 이런 기록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그 거대한 정원만큼은 바빌론의 기록 속에서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그런데 북쪽으로 눈을 돌리면 이야기가 갑자기 살아납니다.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 그리고 그곳의 왕 사네립입니다. 사네립은 자기 궁전과 정원, 물길, 수로, 인공산처럼 솟은 식재 공간을 자랑했습니다. 그냥 꽃밭이 아니었어요. 산에서 물을 끌어오고 돌로 만든 거대한 수로를 세우고 도시 한복판에 그 물을 밀어넣는 공학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서 목소리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정원이 아니라 사막 문명 한가운데 세운 물의 제국이었던 겁니다. 니네베 근처 예르완에는 실제로 거대한 수로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물을 먼 곳에서 끌어오기 위한 고대의 인프라죠. 또 아시리아 궁전 부조에는 나무가 층층이 심긴 언덕 같은 정원, 그 사이를 흐르는 물길이 묘사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온 공중정원의 이미지,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솟은 녹색의 산,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 왕궁 옆에 인공낙원. 이 장면이 바빌론보다 오히려 니네베 쪽 자료에서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왜 이름은 바빌론의 공중정원이 되었을까요?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바빌론은 단순한 도시 이름이 아니라 동방의 거대한 문명을 부르는 상징 같은 단어였거든요. 우리가 아주 먼 나라의 복잡한 이야기를 하나의 유명한 이름으로 퉁쳐 기억하듯이 그들에게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제국과 왕, 수도는 시간이 지나며 뒤섞였습니다. 니네베의 정원이 바빌론의 이야기로 옮겨 붙었고 세대가 지나면서 그 오해가 전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공중정원의 진짜 미스터리는 정원이 있었느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무서운 질문은 이겁니다. 인류는 실제로 존재했던 경이로운 기술을 보았지만 그 주소를 잃어버린 게 아닐까? 우리가 찾던 것은 느부갓네살이 아내를 위해 만든 낭만적인 선물이 아니라 사네립이 자신의 권력과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거대한 제국의 무대였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정원이 아니라 통치의 정원, 향수의 정원이 아니라 물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야기는 마지막에 아주 기묘한 모양으로 남습니다. 바빌론에는 기록이 없고 니네베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전설은 바빌론을 가리키지만 증거는 조용히 북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에서 공중정원은 가장 오래 살아남은 불가사의가 됩니다. 존재해서가 아니라 사라져서, 사라졌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찾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마무리. 결국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정원보다 더 이상한 질문을 남깁니다. 정말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못 찾은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사진, 기록, 위성지도, 데이터가 있어야만 뭔가를 믿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대 세계는 달랐습니다. 한 도시의 영광은 여행자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졌고 왕의 업적은 돌에 새겨졌으며 때로는 다른 도시의 기억이 한 제국의 이름으로 덧칠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정원의 진짜 미스터리는 정원이 있었나가 아니라 인류는 무엇을 보고 불가사의라고 부르는가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정말 한순간에 불타 사라졌는지 추적해보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은 공중정원이 바빌론에 있었다고 보는지 아니면 니네베의 정원이 후대에 잘못 전해진 것인지 알려주세요. 보이페달의 역사 미스터리 시리즈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브리테니커 https://www
브리테니커, 스미소니언 매거진, https://www, 스미소니언 매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https://www, 내셔널 지오그래픽.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롱폼 링크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더 깊게 보고 싶다면 설명란 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구독해 두시면 다음 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